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8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4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을 보기에 앞서 오늘 절기상 청명절이 되겠고요. 청명절은 그 절입 시간이 저녁 22시 34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청명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청명절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신축년 신묘일이 되는 것이고 신묘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명이 지났다 22시 34분이 됐다라고 하면 월령 자체가 신축년에서 임진월로 이렇게 단락이 치게 된다. 이 22시 34분이라고 하면 해시가 되겠죠. 해시 신해시가 될 것인데, 그래서 이 신해시를 기점으로 해서 해시의 일부분은 바로 신묘시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신해시라고 하더라도 청명절이 지나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임진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은 일단 생신은 변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청명전 절 전과 후를 나눠서 청명절 전이라고 하면 신축년 신묘월 임묘일이 되겠고요. 청명이 지났다라고 하면 신축년 임진월 이모일이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명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4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매월에 이 절입 시간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 건데, 꼭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이고요. 만약에 암기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때그때 제가 입춘 때도 설명을 드렸고 경칩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 청명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죠. 이 청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묘월에서 이렇게 진월로 넘어가느냐, 이 기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주를 감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월령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사주를 보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학인의 입장에서라면 반드시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몇 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스스로 이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4절기는 자, 처음에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2월, 3월, 4월, 그 다음에 5, 6, 7월, 8, 9,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양력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요.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명력에서 2월, 3월, 4월 아라비아 숫자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이전에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월을 표현할 때 뭐 정월이다, 묘월이다, 진월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명리학에서는. 그래서 양력으로 2월이 묘월이 되는 것이고요. 3월은 양력은 2월이 인월이 되는 것이고, 3월은 묘월, 4월은 진월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월은 4월이라고 표현하고요. 6월은 5월, 7월은 미월, 그 다음에 8월은 신월, 9월은 6월, 그 다음에 10월은 술월,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그 다음에 1월은 축월이라고 해서 1년이 이렇게 한번 순환하게 되고요. 축월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연과 월이 바뀌어서 인월로 이렇게 바뀌죠. 이때 인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연이 바뀌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020년 축월에서 올해 2021년 인월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로 묘월이 됐고 지금 진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 2021년 입춘이 되면서부터 인묘 진월 인월 묘월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매우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진월 청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이 바뀌는 기준은 24절기에 이렇게 24개의 절기가 있는데, 먼저 들어오는 절기가 중요한 것이고요. 나중에 들어오는 절기는 월이 바뀌는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때는 인월은 원래는 입춘우수로 정해져 있고요. 묘월은 청명, 경칩, 춘분, 진월은 청명, 고구,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소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월은 망종하지, 미월은 소서, 대서, 신월은 입추, 처서, 6월은 백로, 추분, 술원은 한로, 상강,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 소설, 그 다음에 자월은 대설, 동지, 축월은 소환, 대안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일단 알아두시고요. 월이 바뀌는 기준, 인월이 되는 기준은 우수가 아니라 입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때 그 기준은
경칩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땐 지금 현재 청명이죠. 청명이 되어야지만, 정확하게 청명 절입 시간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 그 다음에 진월에서 4월은 입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4월에서 5월은 망종이 돼야 되는 것이고, 5월에서 미월은 소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미월에서 신월 넘어갈 땐 입추, 그 다음에 신월에서 6월은 백로, 6월에서 술월은 한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술월에서 해월은 입동, 해월에서 자월은 대설, 자월에서 축월은 소환, 이렇게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거는 질문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질문하시는 것이 양력으로 이제 이제 1월이 되는 것이 음력 기준이냐 양력 기준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월이 명리학에서는 연이 바뀌는 기준은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과 월이 같이 바뀌게 된다. 우리가 그냥 세시풍속으로 봤을 때는 음력 1월 1일 날, 우리가 옛날에는 민속의 달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음력 1월 1일을 구정이라고 또 표현하죠. 뭐 왜 구정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정과 구정으로 이렇게 나눠서 양력 1월 1일은 신정, 음력 1월 1일은 구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이제 연과 월이 바뀌는데, 대체적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은 1월 1일을, 국가 사무를 보는 사람들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시로 보는 경우에는 음력 1월 1일로 하는 것인데, 유독 명리에서만큼은 양력 1월 1일, 음력 1월 1일이 아니라 입춘이 되어야지만 된다 해서, 우리가 입춘 되면 입춘대기라고 해서 이제 절이라든가 이제 무속하시는 분들한테 입춘 대길이라고 하는 부적도 이게 쓰게 되는데,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이 한 해를 시작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동지가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동지 세수설보다는 입춘으로서 연을 잡는다, 이렇게 연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인묘7월은 봄에 해당이 되는 봄에 해당이 되면서 목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 5, 미월은 이제 이때는 여름입니다.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 뜨겁죠. 그 다음에 신유술월은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이고요. 계절로는 가을이죠.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겨울이면서 물의 기운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입춘 지나고요, 경칩 지났고, 이제 오늘 청명이죠. 이거는 절입 시간을 이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핸드폰, 스마트폰 만지를 하게 되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굳이 뭐 이런 거는 암기하시면 좋겠지만, 뭐 인월은 입춘, 묘월은 경칩, 이렇게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암기를 하시면 좋겠지만은, 굳이 그 시간은 뭐 매월 매년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때그때 청명 절입시가, 입하 절입시간이 언제 되냐, 그냥 그때그때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청명절이라고 했고요. 청명절입 시간 22시 34분이 됩니다. 자, 22시 34분 시간으로 표현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해시가 되겠죠. 해시라고 하는 것은 저녁 21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가 해시가 되는 거니까, 22시 34분은 요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명식이 청명절입 시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신축년 신묘월이 될 수도 있고, 신축년 임진월이 될 수가 있는데, 일과 시는 똑같습니다. 이모일 신의 시가 되겠죠. 그래서 신의 시 일부는 신묘월이 되는 것이고요. 또 신의 시 일부는 22시 34분부터 23시 30분까지는 임진월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23시 30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모일이 이제 다음 미일로 이렇게 일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같은 신해시라고 하더라도 청명절이 되었느냐, 청명절이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축년, 신묘월, 이모일, 신해시가 될 수도 있고, 청명이 지나게 되면 신축년, 임진월, 이모일, 신해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명식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청명전이 되게 되면은 일간은 임수가 되겠고요. 그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의 임수가 될 것이고요. 또 만약에 청명후가 됐다라고 하면 똑같은 임수 일간이라 하더라도 월령 자체가 진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명전의 사주의 격국을 놓고 보게 되면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임수일간이 월지에서 상관이 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격이 되고요. 일단 수 자체는 묘월에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가 월령 자체에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통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청명이 지나가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묘월은 상관격이지만 진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편관이 되죠. 편관. 그래서 이거는 편관격이 되고요. 나중에 이걸 칠살격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묘월의 임수도 약하고 진월의 임수도 약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묘월은 임수 자체가 월령에 통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약한데 이 진월은 임수가 진월에 통근 가능하다라고 하는,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묘월은 수의 사지가 되는 것이고요. 사지. 진월은 수의 묘지가 됩니다. 묘지. 그러면 선생님, 묘지가 더 사지가 더 약합니까? 묘지가 더 약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똑같이 약합니다. 묘월의 임수도 약한 것이고요. 진월의 임수도 약한 것인데 한 가지 여러분들, 묘지라서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임수가 묘지인 진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묘월의 임수보다는 진월의 임수가 근기, 뿌리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물론 진월의 임수도 칠살 편관이 왕하기 때문에 세력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근기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은 임오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자수를 만약 봤다라고 하면, 지지로 만약에 오늘이 예를 들어서 임자였더라고 하면 진토와 자수가 이거는 합을 하게 되죠. 신자 수국을 하게 되면 비록 묘지에 태어난 임수가 칠살격 평관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의 임수하고 진월의 임수를 이러한 차이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지만 되는데, 똑같이 약하다고 해서 묘월의 임수가 더 약하고 진월의 임수는 좀 덜 약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진월이 됐을 때 수국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지는 진유합금 신진수국이 되면 임수 자체가 더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묘월 같은 경우는 임수가 뿌리가 없고 목이 왕한 계절이죠. 이 묘월은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토왕절이 되는 겁니다. 목이 왕해서 일간이 약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설기태과가 돼서, 제가 묘월의 임수 설명드렸을 때 묘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식상, 목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인성이 있어줘야 된다. 인성이 있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말하겠죠.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거, 지지로 신금, 지지로 유금 같은 거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인성인 금을 얻게 되면 금은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또 중요한 것 수를 생해주는 역할까지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임수는 금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연지의 축토를 받기 때문에 임수가 축에도 통근할 수 있지만 이것도 어차피 묘월의 임수 자체가 약한 중에 축을 보게 되면은 간신히 통근하는 정도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연간과 월간에 이렇게 정인인 신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렇게 토의 기운을 금이 설에서 일간을 생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임수 일간 자체가 뭘 할 수 있다? 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일지 자체에 오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광절에 목화가 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임수 자체가 좀 고갈될 수 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인성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묘월의 임수는 가장 먼저 인성인
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진월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토왕절인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근할 수 있다. 그러면 임수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축토도 마찬가지로 관성이긴 하지만 임수는 진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축에도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진축에 통근하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 자체가 근기가 있기 때문에 진월의 무토는 인성을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먼저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임수가 뿌리를 두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토가 투출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토왕절에 토가 너무 많아지면 임수를 갖다가 매몰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토가 왕한 계절은 금을 먼저 쓰기보다는 이렇게 목이 있어서 토를 갖다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만약에 목이 있어서 토를 억제시켜 줬다라고 하면 다음으로는 이렇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인성인 금이 있어서 수원을 조금 더 마련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지지로 자수 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자진합해서 일간 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경금 간목보다는 만약에 자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무토를 능히 쓸 수도 있는 그런 국세인데, 일단 진월에 토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있던 진월의 무토는 간목과 인성을 더불어서 쓰고요. 묘월의 임수는 간목을 쓸 수는 없겠죠. 목이 원체 왕하기 때문에 이 묘월의 임수는 금을 먼저 쓰고 목은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묘월과 진월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생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청명이 22시 34분이니까 신의 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되는데, 만약에 22시 30분이 지났다라고 하면 신의 시는 이후 임진월로 볼 수 있는 것은 신의 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2시 30분이 되어야지만 신의 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토왕절인 진월에 임수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임수 비결이 투출되어 있고 축에 뿌리를 둔 신금 두 개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수를 능히 생해 줄 수가 있겠고, 더 중요한 것, 이거 해수가 있잖아요. 해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이 정도면 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진중에 있는 무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할 것 같은데, 진토는 습토인 무토이기 때문에 수를 제방하는 것은 좀 어렵고, 오히려 그냥 화를 용신으로 써서 그냥 따뜻하게 조후하는 그런 용신으로 쓰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청명이 되지 않은 생시로 봤을 때는 경자시부터 경술시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신해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명절은 경자시부터 신해시까지 전체를 볼 수 있지만 22시 33분까지만 볼 수 있겠고, 신해시는 나머지는 이전은 다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경자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일간 임수가 좀 약할 듯한데 이렇게 자수를 시지에서 자수를 받잖아요. 그리고 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멀리 있다 하더라도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신금 두 개와 경금 하나가 수를 생해주고, 그다음에 임수 일간이 시지에서 자수 양의를 봐서 일간이 더 왕해질 듯한데, 이거는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좌우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피해야 될 생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왕해지게 되면 토로서 제방을 하거나 아니면 목화로서 조후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토로서 제방할 수 있는 국세는 아니고 목화를 취용해서 금수가 왕해진 그런 사주 국세를 따뜻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조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화의 용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시지에서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좌우상충해서 양인도 깨지게 되고요, 중요한 오화도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축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임수 자체가 그렇게 왕하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선생님, 정인이라고 하는 신금이 3개나 있는데 이게 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임수 자체가 축에 뿌리 둔다 하더라도 뿌리 자체가 약하고요, 축축에 신금 3개가
뿌리를 얻어서 투출을 됐다 하더라도 묘오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목화가 더 세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임술관이 그렇다고 해서 임술관이 뭐 완전 약해서 큰일 났느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건 그러니까 뭐 신강으로 보기도 그렇고 신약으로 보기도 그렇고 이런 정도는 그냥 불약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화운을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운으로 간다라면 경자대운이라든가 무자대운은 이 오화를 충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민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마찬가지로 오의 무강절인 묘월에 인오가 회국하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봤을 때는 임수 그다음에 신금 두 개가 축에 뿌리를 넣어서 왕할 것 같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가 더 왕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갑진 이렇게 되겠죠. 갑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진에 임수가 통근할 수가 있겠고 축에 통근할 수 있죠. 금이 두 개를 생주해서 임수 자체가 마르고 건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목왕절에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수의 기운을 목으로서 이렇게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수가 더 약한 것으로 보게 되겠죠. 을사병호정미 이건 다 화가 왕하기 때문에, 특히나 병호시라든가 특히나 정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는 뭐가 필요한 사주? 금이 필요한 사주가 되는데, 병호정미인 경우에 병정이 투출하게 되면 금을 갖다가 파극하기 때문에 병호시 정미시를 얻는 것은 인성을 파하는, 이게 그래서 탐재파인이라고 하는 거죠. 탐재파인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예를 들어서 정미시 병호시가 됐을 때는 안 좋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대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이런 경우에는 발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살펴봐야지만, 원국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원국만 보지 마시고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같이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을 때, 여자로 태어났을 때 생지를 잡는 것이 그래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청명절에 따라서 월도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